창의적인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인재 육성의 요람인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내 대표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서거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21세기 창의적, 전문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전북대학교 총장님도 하시면서 지금 4월이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한국대교협은 전국의 4년제 대학 201개 총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역할과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원 대학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입시 업무라든가 또는 그 각 대학들의 그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업무,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라든가 또는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 등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4년제 대학의 대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의 경쟁력 또 이번 전반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 성장에 비해서 우리 대학이 좀 질적 성장은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일반론적인 지적들이 있는데, 또 일산 대학의 총장님으로서 또 대교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그동안에 양적 성장에 좀 치우쳤다, 뭐 그런 지적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역시 이제 모든 일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에서 1950년대에 되게 빠른 대학들은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뭐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 이후에 설립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양적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점차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단계로 현재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역시 그 전에는 이제 그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순위도 점차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뭐 크게 뭐 한 두세 가지 짚어주시고, 또 그거 지금 전반적인 그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우리 한국 대학이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뭐니 해도 그 대학 정원이 학령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고 너무 많이 뽑는 거죠? 아니 정원 자체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도 많다 하는 건데, 그 90년대 중반에 대학 설립을 상당히 좀 요건 자체가 완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 10년 후, 20년 후에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했더라면 대학 설립을 조금 엄격하게 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런 예측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튼 대학을 90년대 중반에 많이 설립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다행히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 4년 후인 2017년이 되면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경쟁률이 1대 0이 안 되는 예. 거가 되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골고루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100%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예. 그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학 진학률이 한 80%대를 정점으로 했다가 지금은 70% 초반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30%는 대학을 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점차 더 떨어질 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갈수록 예. 이 졸업자 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후인 2020년에 보면은 무려 이제 졸업자 수가 대학 정원에 비해서 11만 명이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서는 일단 대학 자체가 스스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특성화를 하면서 이제 또 살릴 건 살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것은 좀 그런 대로 또 유지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 국립대, 지방국립대 이제 총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북대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연임하시고 지금 6년째이시죠? 7년째입니다. 7년째이신가요? 예. 예. 그 대학 경쟁력은 이제 교육의 경쟁력이 뭐 핵심일 텐데요. 전북대학교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전북대학교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예. 전공에 진입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계라든가 이공계 분야 같은 경우에 수학, 물리, 화학을 1학년 때 아주 튼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2학년 전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토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1학년 때는 저희가 4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4학기제.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2학기제 아닙니까? 예. 근데 중간에 이제 2학기를 더 넣어가지고 예. 기초가 부실한 학생들은 나머지 그 2학기를 통해서 충분히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또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학 중에 산업체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서 현장에서 충분히 그 실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뭐 대학 교육은 이제 한쪽에는 학생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교수진 있는데 이제 교수진의 경쟁력 또한 되게 중요할 텐데 뭐 한때는 이제 교수님들 뭐 논문을 좀 적게 쓰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사회적 그 비판이 있었는데 전북대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저희가 한 6, 7년 전부터 예. 이제 교수의 본분을 좀 다하자 예. 그런 생각하에서 교수들이 이제 연구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었고요. 예. 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인센티브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보상 시스템도 완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2009년도에 SCI 논문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를 했고, 그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SCI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은 이제 그 과학기술 논문인데요. 이제 세계적인 논문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이제 교수들이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전체 국사립을 막론하고 연구비를 이제 그 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3년 연속 전국 서울 제외하고 지역 종합대학 1위를 한 바 있을 정도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구의 양적인 측면도 그 양적인 측면이지만 질적으로도 그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거를 이제 세계 500대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랭킹을 정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라이덴 랭킹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국내 종합대학만을 본다면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 탑 5 안에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지난해 대학 서비스 만족도 1위 하셨죠? 예. 일반 기업에서는 뭐 고객 서비스 만족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라는 게 뭘 의미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그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의 그 뭐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대학의 하나의 사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일본 학생들이 느낄 때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가, 이제 그것이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이제 뭐 이유라고 그럴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등록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 대학은 학생들한테 받아들이는 등록금 총액 대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총액 그 비율이 49%이기 때문에 거의 반값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만족도가 일단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시설을 나름 저희가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점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든다면 저는 이제 학생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한번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끝장 토론식으로 한 4시간, 5시간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요구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그런 문제점들을 또 바로 해결을 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매 학기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통이 잘 돼서 불만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서비스 만족도 1위, 또 여러 가지 연구 성과, 좋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으시다. 아무래도 이제 뭐 수도권 집중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이건 지방대를 좀 또 외면한 학생들도 좀 적지 않을 거고요. 또 재정 문제 이런 것도 좀 쉽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실제 어떤 상황인지 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모두 싸잡아서 지방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엄연히 지방이거든요. 서울 지방,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다 지방이죠. 영어로 전부 로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지금 마치 지방대학 그러면 왠지 좀 서울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용어부터 조금 바꿨으면 해가지고 저는 지방대학이라는 말보다는 지역대학이라는 지역대학. 용어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 주로 이제 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만 뭐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사립대학도 큰 대학들은 나름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왠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못하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동안에 현실에 좀 안주해 온 게 아닌가. 말하자면 끊임없이 뼈를 깎는 자기 어떤 변화 내지는 자기 혁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역대 정부가 전부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몰고 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은연중에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싹트게 됐고, 또 매스컴도 은연중에 그런 현상을 부추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 각종 매스컴에서 뭐 그냥 앞에 수식어 없이 그 주요 대학의 어떤 형편 해가지고 이 통계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역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소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잘하고 있는 대학들은 전혀 소개를 안 해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은 아예 없는 대학, 유령 대학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섭섭하기도 하고, 이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그 학생들이 취업이 잘 돼야만 그 대학으로 가거든요. 지금도 어떤가요? 취업 상황이? 취업 상황이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좋지가 않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일반 기업에서 이제 사원을 뽑을 때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은 좀 못하지 않는가, 그런 그 대단히 잘못된 기업의 인사 문화에도 결국 지역 대학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중요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점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장 취임 당시에 국내 10대 대학 진입, 또 2015년까지 세계 200대 대학 진입,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현재 평가해보면, 중간 평가해 보시면 어떠신지요? 네, 이 대학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관마다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비교적 좋은 평가가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2010년에 영국의 더 타임즈사하고 탐슨 로이터사에서 공동으로 세계 대학을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내 대학 순위로 하면 저희가 국내 종합대학 6위, 그리고 세계 273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학기술 논문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주로 그 지표로 삼은 라이덴 랭킹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 국내 종합대학 탑 5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잘하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랭킹을 정하는 평가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무슨 평판도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평가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 한국 내에서의 인식 자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은 왠지 좀 그 평판이 안 좋은 것처럼 되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평판도가 들어가는 평가에서는 좀 순위가 좀 내려갑니다만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에서는 좀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전북대를 이제 글로벌 경쟁력, 전북대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뭐 방안이랄까, 또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뭐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역시 뭐니 해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예.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교환 학생으로 1,000명이 훨씬 넘는 예. 그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학생들을 예.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자매대학에 가서 또 견문을 넓히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극을 받고 또 자기 꿈을 키우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우리 전북대학교를 성장시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원래 또 저희 대학이 있는 지역이 판소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체 과목으로 해서 판소리라든가 또는 단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수강을 하도록 또 시연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한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에 대한 그 교육도 따로 저희가 좀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건물을 신축할 때 한옥 양식을 가미한 그런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그 대학 재정 얘기 이런 걸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예.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대학 등록금 수준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뭐 한 5, 6년 동안 등록금을 뭐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뭐 학생 입장에서야 뭐 대학 등록금이 싸면 살수록 좋겠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대학교의 호주머니 사정 또 재정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지만 않은 결정일 텐데 지금 등록금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에서 대학의 재정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예, 우선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 5, 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했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역시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타개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온다든가 또 뭐 발전 기금을 걷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학들도 이제 상당히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없이 어떤 질적인 또 발전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거기에 상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마 뭐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긴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긴축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후생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도 옛날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 그 본부장님이나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냉난방이 되지 않는 강의실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또는 덜덜 떨면서 이제 수업을 받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긴축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재고라는 거는 이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OECD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의 평균적인 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각 나라의 GDP 대비 1.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현재 한 0.6% 정도 조금 넘을 정도거든요. 덜 쓰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많이 또 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OECD 평균 1.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그게 집중적으로 좀 재정 정부가 지원을 조금 더 고등교육에다가 더 해줘야 좀 되는.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오히려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GDP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그 일정 액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교육의 경우는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그런 예. 부분이 아닐까. 정부의 지원 좀 늘려야 된다. 예. 지금 이제 취업 현장에서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제 뭐 졸업생들 또는 졸업 예정자들한테 뭐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꿈이 저는 달성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까요? 현실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역시 진인사하면 좋은 소식이 반드시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대 총장으로서 또 대기업 회장님으로서 그 목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총장으로서의 목표라고 한다면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전북대학교의 대외적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대기업 회장으로서는 역시 이제 대학들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만은 이 특성이 다 다른 대학들을 조화롭게 잘 또 이끌고 가서 우리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뭐 목표라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전북대학교는 연구 성과도 우수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지역 명문대학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대가 앞으로 글로벌 현장형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대학으로 더욱 성장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